자, 또 주택시장,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방송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요즘 아이디어들을 많이 창출해내고 계시는 떠오르는 신성 애널리스트. 네.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 아니요. 네, 아카데미 뭐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SK증권에서. 네. 네, 센터장님도 바꾸시고. 맞습니다. 네, 잘 알고 있죠. 네, SK증권 리서치가 이제 다시 또 명가의 그 부흥기로 맞아서 요즘 또 리포트 내시는 거 보면 독특한 것들도 많고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신선하던데 자, 먼저 저기 정해진 거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주택 공급 확대 사이클에서 엿보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신 리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주들 이익 레벨을 좀 조사를 하다 보면 네. 대다수의 이익이 주택 부분에서 도출이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P 곱하기 Q,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물량이라는 관점에서 주택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냐, 혹은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냐 같은 것들을 좀 점검해 본 레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격도 상승을 함과 동시에 주택 분양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안정적인 이익 레벨이 적어도 3, 4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P 곱하기 Q. 네. 그렇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상태에서 이 공급 물량, 판매량이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주택 시장을 주도하는 건설사들 당연히 이익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포인트군요. 네, 맞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책들이 이제 또 하반기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주택 공급 확대 내년까지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올해도 39만 호에서 한 47만 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40만 호 이상은 충분히 찍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한 3, 4년간 사이클을 두고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랑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례로 MB 정부 때 뭐 보금자리 주택 건설했을 때는 몇 년 정도 레깅되면서 다시금 주택 공급 늘기도 했었었고 네. 뭐 박근혜 정부 때 다시금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좀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정책들을 펼치면서 다시금 주택 공급이 감소하기도 했었었는데 지금을 좀 예상을 해보건대 남아있는 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대선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 관점에서 주택주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안정적인 이익률의 상승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은 계속 주류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물량을 줄인다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죠.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이제 주택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쉽게 잡히지는 않고 있고 어찌다가 우리는 뭐 그 정책보다는 이제 건설사 입장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네. 2분기에 건설 회사들의 실적이 아직은 오픈이 안 됐는데 전망은 어떻게 좀 하세요? 뭐 조금 건설사별로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제가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추정치 기준으로도 2분기 매출액 한 4.5조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고 네. 영업이익단에서도 한 2,114억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딱히 일회성 비용이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양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상반기에만 최소 1.2만 세대 가량을 달성한 것 같아서 오히려 예상을 했었던 수치보다도 훨씬 더 달성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GS건설은 좀 기대치를 낮추셔서 2분기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일회성 비용이 조금 크게 반영이 됩니다. 플랜트 부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받았고 한 500명 정도가 구조조정이 될 것 같아서 평균 인당 한 2억 정도를 잡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회성 비용만 1,0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단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영업이익단에서 좀 기대치를 많이 낮추셔서 제 추정치 기준으로 한 1,318억 원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또 아쉬운 포인트가 사실 GS건설이 대표적인 주택 명가였었는데 네. 이 주택 분양 실적도 조금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쪽에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뭐 분양가 협의라던가 아니면 프로젝트 단의 이슈가 있는 현장들이 몇 개가 있어서 기존 계획 대비로는 조금 밀려있는 숫자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번 상반기 한 1만 세대 정도 달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달성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연간으로 목표치로 제시했었던 숫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것을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좀 실망 매물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 DL ENC라던가 DL 건설, 나머지 금호건설과 같은 종목들도 제가 프리뷰를 작성을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들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DL E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 대비로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개연성도 있어서 이때까지 PBR이 눌려 있었던 종목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실적이 튀는 게 생각보다 주가 반영으로 빠르게 연결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건설사들 앞서 이제 주택 이야기 한다면은 뭐랄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재확산이 안 됐으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스타일로 봤을 때는 한강 르네상스 이래가지고 또 붐을 확 이렇게 하고 이벤트가 좀 됐을 텐데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 하여튼 실적은 그냥 좀 노멀하지만 그래도 좀 도드라지는 기업들이 또 있고, 그죠? 건자재, 건축용 자재 시장 실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건자재는 B2C랑 B2B를 좀 나눠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구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실적 기대감을 조금 낮추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게 연초부터 원자재 가격 급등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건대 가구 같은 거 만드는데 PB라던가 MDF와 같은 원자재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뜬 것이 결국에는 가구를 판매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진율의 축소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B2C 기업들은 올해 2분기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특히 영업이익 단에서는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시멘트라던가 폼과 같은 업체들은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들이 대다수 기록을 했었었는데 2, 3, 4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참고로 쌍용 CNE라는 기업은 네. 이번에 2분기 때 좀 일회성 이슈가 다소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동해 쪽에 킬른이 몇 개가 셧다운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실적에는 조금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6월 달에 강우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악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가격 상승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 데다가 앞으로 분양 물량 올라가면 그러니까 물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국면이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사실 이게 오늘 제일 본 질문일 수도 있고 관심사인데 한샘. 초창기 때 우리 신서정 연구원 나와서 한샘 얘기 많이 하셨단 말이죠. 네. 매각을 예상하셨던 모양이죠. 아니요. 네. 자, 하여튼 매물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상속 승계 문제하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만 엉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저께랑 어제자로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자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다소 나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나면 다시금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매각가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실사 들어가고 네. 이제 추후에 매각가가 확정이 될 텐데 언론상으로 얘기가 나오는 바에 의해서는 1.3조에서 1.7조 가량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너무나도 비싸게 매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한샘이 자사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사주가 한 627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수하는 입장에서 자사주를 만약에 소각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단순히 30%를 인수해가는 개념이 아니고 40%를 해당 가격에 인수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각가가 상승할 만한 여지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네. 지금 모든 이벤트가 끝났고 호재성 이슈들이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해석을 해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네. 네. 네, 그냥 하반기 건설주 투자 의견과 네, 최선호주 이게 네. 항상 정해져 있는 질문이니까 네, 이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반기도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좀 담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관점에서 현대건설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실적 유지가 되고 있고 GS건설은
그러니까 하반기 때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뜰만한 요인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하방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삐끗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GS건설도 좀 주목을 하셔서 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금호건설은 사실 제가 추정한 숫자보다도 실적이 더 잘 나올 만한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국면이어서 단기적으로 이런 실적콜로 주가가 한 번씩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때를 잘 잡아서 계속해서 보시다가 실적 나오기 직전 즈음에 혹은 애널리스트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직전 즈음에 뭐 계속해서 뭐 매수하셨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스님 얘기는 저 듣고 싶지만 고 SK증권 리서치 뭐 정식 타이틀이 뭐죠? 투자 아카데미인가? 네, 아니. 뭐 패스트 캠퍼스. 패스트 캠퍼스. 네. SK증권 리서치에서 주관하는 패스트 캠퍼스. 거기에 네. 들어가면 좀 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네. 네. 자, 김영호 센터장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SK증권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